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오늘은 CBDC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카카오를 먼저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 카카오톡, 멜론, 다음 이 카카오에서 거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카카오페이가 여기 있네요. 그죠? 카카오뱅크랑. 자, 이렇게 넘어가고 2019년이랑 2020년을 좀 잘 보시면 이게 카카오의 결사가 84개인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2020년도에 105개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 2020년도 당시에 SK가 144개, 카카오가 105개.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카카오라는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계열사들 안에서 자금만 돌려도 엄청나게 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 카카오의 계열사를 안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카오는 더 계열사를 증가시킬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점점 더 증가하는 그 카카오 계열사들 중에 우리가 그 계열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뭘 바라고 이렇게 계열사를 늘릴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국가와 하나가 되겠다? 한국 내를 완전히 재패를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카카오의 친밀성,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 비트코인 비켜. 한국은행이 만든 진짜 디지털 화폐 나온다. 한국은행이 6월부터 중앙 디지털 화폐 관련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 한은은 CBDC가 나올 경우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들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죠? 일부 대체를 하겠죠. 자,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을 구축해 모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 화폐 연구팀장은 컴퓨터 가상 환경에서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중앙은행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IT 업체들과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송금, 대금 결제 서비스 등 서비스 프로세스를 실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IT 업체들 과 함께 유통 과정을 하겠다라고 전 읽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봤던 그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쓰고 그 기로 이제 위안화를 유통시키겠다는 그 말이랑 뭐가 다를까요? 자, CBDC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제가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CBDC가 뭐길래 계좌 카드 필요 없는 현금 없는 사회 앞당긴다. 일단은 현금이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전 가지고 있어요. 대전제를. 왜냐, 종이 화폐 그리고 동전 화폐를 전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도 그렇고 뭐 이 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게 만약에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된다면 도대체 쓸모없는 종이를 왜 쓰고 아니 그런 거에밖에 못 쓰는 쇠를 왜 쓰죠 거기 동전에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CBDC가 신뢰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요. 그럼 낭비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뭐 현행 송금 시 100만 원을 보냈어요. 보내면 거래 정보를 은행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결제 자금을 또 다른 은행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 기존에 이런 하는 금융망 뭐 이런 거는 차액 결제요.
근데 CBDC를 송금할 시 A가 C한테 줄 때 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게 그 결제라고 봐야 될까요? 가치 이동을 여기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난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B은행, D은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가 이제 자금 흐름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중소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자기가 발행한 CBDC를 완전히 다 통제를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다른 은행이 왜 필요하죠? 그래서 은행들이 거래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이 중앙은행에 결국에는 이런 스테이블한 CBDC, 그런 블록체인 화폐를 통제하는 그 권력을 이미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행들은.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내가 수탁하겠다. 또는 이제 우리도 가상자산 좀 사거나 팔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도권에. 그러니까 목소리 좀 빠른 편이죠. 은행은. 뭐 여튼 근데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느냐를 조금 보시면은 2008년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도 도입 취지는 이와 같았다.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도 송금 결제 등 경제 활동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소멸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화폐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가치담보 기간이 없어 액면가가 급변동했고 화폐로의 기능은 퇴색되고 있다. 이에 중앙은행이 액면가 가치를 담보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게 CBDC다. CBDC의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2014년부터 연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에는 베이징, 선전, 수저우, 청두 등 도시에서 CBDC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 사업 발행 규모만 3억 달러, 약 3,3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스웨덴 중앙은행도 가상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연구 실험에 들어갔다. 뭐 발행 전제는 아니다. CBDC 비트코인 수요를 잠재울까? 뭐 하면서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뭐 금융 비용 감소, 현금 없는 사회, 통화 재정 정책 효율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민간은행의 뱅크런, 위기 등 단점도 공존하고 있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느는 CBDC 연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도 발행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힐까요? 저는 이거를 쉬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확실하게 막 기조를 섞어서 하는이라는 그 조직이 얘기를 단언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비단 이 하는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어떤 단체나 다 미묘한 입장을 취해요, 보통.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합리성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자기가 이득이기 때문에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CBDC가 나오게 될 거고 현금 없는 사회가 어, 결국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조금은 궤를 달리하는 뉴스인데요. CBDC가 왜 있어야 되느냐? 전 단적으로 이것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값 갚은 것처럼 농협 직원들 전산 조작. 자신과 가족이 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NH농협 직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내린 징계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었고 오히려 승진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시가 NH농협 직원 A씨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왔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은행 전산망에 손을 대 입금하지도 않고 입금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회복되자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나중에 메꿔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금액이 7개월 동안 1억 2,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차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농협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역시 전산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6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가짜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이 2명도 여전히 농협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농협 직원은 모두 9명. 이들이 허위 처리한 금액은 112차례에 걸쳐서 3억 8,600만 원이나 허위 입금 처리를 했다네요. 근데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과태료 180만 원 선에서 2,500만 원이 전부다. 뭐, 솔직히 뭐가 난 거죠. 금융위의 회의록을 보니 기본 의무 위반이라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존 이런 제도권에 받아들여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지네 맘대로야 그냥 전산을 이렇게 개인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될까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이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거는 이게 그게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개인 A와 C가 있어요. 개인 A와 C가 있을 때는 이걸 뭐 조작을 하기 쉬울 수 있어. 근데 개인이 뭐 예를 들면 1부터 10만까지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그 개인들끼리 다 그 서로의 지갑을 다 막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는 체제에서 그거를 해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의 그런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게 조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뭐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지 은행원들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운영한 사고는 185건, 금액은 4,792억 원에 달한다? 이건 무슨,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은행도 이런 말 하면은 은행원 분들께서는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행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 은행의 그 기능이 축소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방향 외부 연구 용역 보고서 2021년 1월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방향 해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셨고 이거는 공적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CBDC와 법화.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고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으므로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CBDC의 발행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된다. 다만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로 구성이 되고 CBDC가 위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CBDC의 발행 근거 및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CBDC의 한국은행권과 주화와 동등한 법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화성에 대한 한국은행법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이제 최근 건데 5월 24일 연준의 디지털 화폐 추진 관련 움직임 및 시사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금융 포용이거든요. 팬데믹 관련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신속하게 지급했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에는 수표 등으로 자금을 지급하는데 몇 주가 소요가 됐다.
팬데믹은 미국인에게 디지털 수단을 통해 보다 시의적절하고 안전,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서 CBDC를 평가할 때 현재 및 새로운 지급 수단들에 비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CBDC가 수반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여타 정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보편적인 접근을 허용 뭐 이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러는지. 자, 그래서 뭐 발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방면의 잠재적인 유용성 및 리스크를 검토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부 위쪽에서는. 그래서 뭐 분산 원장 기술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은행 비밀 보호법, 자금 세탁 방지법, 사이버 보안, 가격 변동성,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컴플라이언스 등과 관련하여 위험을 증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CBDC가 무조건 채용이 돼서 결국 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파예요. 저라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합리성의 원칙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라는 개인은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조직체, 그리고 그 조직체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그게 예를 들면 뭐 기업의 단위가 아니라 그 국가의 단위가 된다면 그건 합리성을 띄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 합리성은 CBDC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면 CBDC를 채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합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그전에 말씀드렸던 종이나 뭐 주화에 들어가는 쇠나 뭐 이런 그 금속 같은 게 일단 덜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 전산망, 은행을 구성하는 그 전산망을 유지하는데 그 들어가는 많은 인적 자원, 그리고 또 다른 뭐 솔직히 말하면 그 은행 시스템 자체가 구식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런 구식이다 보니까 전산을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네 맘대로. 근데 뭐 모두가 그렇다고는 말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전산을 조작하는 게 자기들한테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조작을 안 하는 것보다 조작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그게 합리적이어서 한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아예 선택지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 말은. 이런 일을 가능하지도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떤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될까요? 저는 그게 CBDC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킨 스테이블한 국가 단위의 그런 화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 등을 통해 참여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삼성 SDS가 유력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요청서를 제공했는데, 이 제안 요청서 관련 자문을 삼성 SDS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CBDC 사업자 선정에서 삼성 SDS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겠죠. 그렇게 관측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 그 CBDC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채용이 돼서 계속 CBDC로 발행이 된다면, CBDC를 유통시킬 때 그걸 한 번에 유통시키기 시작해야 될 텐데,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CBDC를 어떻게 감당해낼까요? 삼성 SDS가 삼성페이로 다 감당을 할까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다 삼성페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삼성 SDS랑 뭔가 유착이 있어서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뭐 저의 이제 불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삼성 카카오의 그런 계열사나 카카오 클립이나 카카오의 그 클레이튼이나 이런 것들의 그 생태계가 이미 많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 그 CBDC가 결국에는 끝에는 안 들어갈까요? 한국의 이더리움인 클레이튼에 들어가지 않게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결국에는 쓰게 될 거예요. 카카오페이나 그 K클립을 거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CBDC가 유통이 될 때 삼성페이나 애플 월릿 또는 뭐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에 쓰이게 될까요? 근데 그거를 쓰게 된다고 치면은 결제를 한 사람이 그걸로 처음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결제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어느 지갑으로 받는지는 또 본인 마음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받는 걸 카카오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자금의 흐름이 결국에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뭐 CBDC 사업자 선정이 카카오의 그라운드 X가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게 사실은 타당한 그림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이랑 카카오가 이게 뭔가 좀 연관점이 있나 싶어서 이런저런 걸 찾아봤는데 이 뉴스는 LG전자랑 KT랑 뭐 LGU 플러스 뭐 이런 게 AI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를 2020년도 6월에 했는데 맞은편에 있는 게 삼성, SKT, 카카오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AI 연합체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런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과 카카오 그리고 SKT. 그래서 결국 삼성 계열이 그런 이제 CBDC 발행을 주도하게 된다 하더라도 카카오도 거기에 뭐 발이 막 빠져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몰라요. 근데 이건 진짜 내피셜이라서 관련한 정보가 나오면은 또 이제 공유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찡찡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해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기만을 바래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게 해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즐거움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코인 베베였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